안녕하세요. 저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 재학 중인 산업정보시스템공학과 4학년 김예진이라고 합니다. 와, 반가워요. 정말 반가운 거 맞아요? 원래 너무 반갑습니다. 더워가지고 그래 더워가지고. 네, 예진 씨가 댄스 신고식 한번 가야 되나요? 노래는 한곡. 그렇죠. 노래 짧게 한마디만. 그만하라고. 나 지금 방금 생명의 위협을 느꼈어. 날 쳐다보는 눈에서 살기가. 초면인데 죽고 싶니? 맞아. 그런 눈빛이 잡으면서 죽고 싶냐? 이런 느낌이었어. 시작하세요. 이런 말 바로 들어가야지. 바로 들어왔어야죠. 중국에 최근 화제가 된 직장 문화가 있는데 탄력 근무제라고. 탄련이요? 발음 갖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 병록이한테 왜 그래요? 병록이 누가 발음 누가 그랬어? 탄력 근무제라고. 네. 하루에 한 8시간 근무 중에 혼자 자신의 이렇게 분배를 할 수 있어요. 4시간, 4시간, 3시간, 5시간 이렇게 분배를 할 수 있는데 아무튼 하루에 한 8시간 근무를 채우면 퇴근을 할 수 있는 이렇게 혹시 한국에는 뭐 이렇게 탄력 근무제라든가 이렇게 비슷한 거? 네. 네, 제가 알기로 역시 이제 뭐니 해도 52시간 근무제가 아니라 약간 좀 파는 사람처럼 보였네요. 아니 뭐가 노래 같았어. 뭐니 해도 52시간 근무제 저도 들어봤어요. 그거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어요? 제 생각에는 신입분이 먼저 신입으로서 준비해왔습니다. 이제 한국에서는 가장 이슈가 되는 게 주 52시간 근로제인데 제가 그 직장 문화에 대한 관련 이슈를 자세히 모르다 보니까 찾아봤어요. 근데 그게 이제 근로기준법이 개정된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주 52시간 근로제 모두가 아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연차 휴가제도 변경이라고 있는데 1년 미만 근로자에 한해서 원래 휴가가 없어서 내년 거 휴가를 끌어서 썼대요. 근데 이제 휴가를 인정해주고 1년 차에는 11일 그리고 그 다음 년에도 또 이제 13일 이렇게 15일 이렇게 근로 일수를 휴가 일수를 지급해준다고 해요. 마지막으로 이제 특례 업종 축소 이렇게 있는데 이름부터 어려워. 네, 어렵죠. 한국인이어도 좀 어려운데 원래 이 근로시간 제한이 규정이 적용이 되는 그런 이제 업종이 되게 많았어요. 26종이 있었는데 이제 그게 5종으로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육상운수업, 수상운수업, 항공운수업, 기타 운송 서비스업, 보건업만 제외하고 모든 업종이 이제 같은 시간을 운영할 수 있도록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52시간 근무제 그거 뉴스 보고 알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뭐 이제 찬반의 의견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해요. 일단 시간을 줄이면은 직업 만족도를 올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직원들의 좀 뭐라 해야 되지? 업무 효율과 직결되어서 조금 더 높은 효율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다 행복하자고 하는 일 아니니까 먹자고 살자고. 그쵸. 다 행복하자고 이렇게 일하는 건데 일단은 근무 시간이 적어지면 더 행복하고, 그리고 자기 시간을 왜 웃어요? 웃지 마세요. 제가 얘기할 때는 아니 장난이고, 내가 일을 적게 하게 되면 남은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게 더 많잖아요. 많았죠. 그렇다 보면은 개개인의 뭐 취미나 취미 생활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가족과 시간을 더 많이 보낼 수도 있으니까 더 행복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경록 씨는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생각이 궁금하네요. 없어. 생각 많지. 우리 당연히 52시간이 좋다고 생각하는 게 이렇게 시간이 줄어지면 직장도 많이 생기고 이렇게 퇴근 후에 뭐 자신만의 시간도 갖출 수 있고 하니까 저는 좋은 것 같아요. 또 다른 관점, 직장이 많이 생긴다. 또 다른 관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심사위원 뉴스. 근데 주 52시간 시행이 이제 기대 효과가 원래부터 이제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리고 그다음에 삶의 균형을 올려주고 네. 그리고 이제 칼퇴근을 함으로써 뭐 업무 향상 이런 걸 이렇게 노렸다고 해요.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장점이 모두 다 나온 것 같은데 그에 반해 이제 또 나쁜 점도 되게 많이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네. 알아본 결과로는 이제 비공식적 야근이라는 되게 안 좋은 측면도 생기고 그다음에 업무 자료를 집으로 갖고 가게 해서 일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이제 거짓 퇴근이라고 해가지고 퇴근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퇴근 안 했는데 퇴근 안 했는데 했다고 거짓말을 치는 경우도 네.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불합리한 근로가 이루어지는 가능성도 많아서 이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저랑 병록 씨가 너무 희망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 사회는 사실 이런 사회가 아닌데 그렇죠. 아직 순수해요. 근데 지금 직장인 분들이 회사 다니면서 네. 막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막 그런데 부딪힐 수 있는데 혹시 한국에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직장인들의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우선 기사를 찾아봤어요. 네. 제가 직장인이 아니니까. 다 설치해가지고. 직장인이 아니기 때문에 네. 직장인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한번 네. 찾아봤는데 저희 기업에서는 이제 한국에서는 1등이 복지 급여 문제더라고요. 그리고 2등이 야근 업무 강도, 그리고 3등이 상사 동료 사이의 갈등 이렇게 쭉쭉 나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이렇게 세 가지가 아닌가 싶어서. 중국도 비슷해요. 일단 사람 사는 거 다 똑같잖아요. 네, 근데 중국에서는 인간관계 문제가 조금 크게 떠올라. 인간관계, 네. 관시. 네, 좀 관시다. 뭐라고 해야 되죠? 회사에 입사하면 내가 살아왔던 세계와 다르게 진짜 여러 곳에서 온 사람들 만나게 될 텐데 진짜 어디서 이런 또라이가 왔지? 이런 줄임말로 어디서 이렇게 이상한 사람이 들어왔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사람들이 만나게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생각만큼 사회생활이 이제 쉽지가 않아서 이제 뭐 상사와의 관계도 그렇고 그리고 직장 동료와의 관계도 그렇고 그거를 적절하게 처리하기가 엄청 힘들다고 해요. 근데 거기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엄청 많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직장인인데 내가 회사를 들어갔는데 나랑 진짜 성격이 안 맞는 동료나 상사가 있다고 진짜 어려울 것 같아요. 라는 거를 면접에서 물어보거든요. 생각을 해봐야겠어요. 그럼 현욱 씨는 이 문제의 정답을 아시나요? 정답이 있는 게 어딨어요, 솔직히. 네, 정답이 있다기보다는 이제 그거에 대한 대처 방법이 기업의 이미지랑 맞는지가 궁금한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문제를 중국에서 공무원 시험에 내기도 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인간관계와 관련된 문제를 네. 공무원 시험에 내. 제일 최근에 2018년 공무원 이제 면접에서 닝샤라는 지역의 공무원 면접에서도 인간관계 처리에 대한 문제가 나왔는데 그 전에도 뭐 면접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비슷했을 할 수도 있어요. 이제 그렇게 많이 물어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직장인들에게 있어서 인간관계 적절한 처리가 엄청난 스트레스이자 뭐 큰 숙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좀 이거는 정말 왜 그러지 싶은 게 골프 치는 거. 같이 가서 네, 장비도 이렇게 갖다 바치고. 그게 그러니까 저는 뭐 이제 골프를 치는 것 자체는 그렇게 뭐 중요하진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맞아요. 네, 뭐를 한국에서는 골프를 진짜. 한다고 했을 때 골프채가 저는 이제 하나로 다 치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근데 1번부터 다 있는 거야. 1번, 2번, 3번, 뭐 8번 아이언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통 가지고 다니고. 그래서 골프채가 너무 많으니까 통 가방을 또 사야 되고. 맞아. 근데 통 가방에는 그 골프채만 들어가니까 또 작은 가방을 또 사야 되고. 레저를 하고 싶어서 이 정도까지 하는 건가 아니면 인간관계의 처리인 거죠. 인간관계의 처리. 네, 그쵸? 상사와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기 위한 그런 투자. 그런 투자. 개념인 거죠.
근데 이게 진짜 정말 친해지고 싶어서 그러는 거면 또 상관은 없죠. 근데 이제 그렇죠. 약간 다른 목적으로 이런 걸 하는 거라면은 네. 조금 생각이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리고 중국에서 또 직장인들 생각하는 것 중에 어려움 중에 하나가 업무 능력의 향상이 있어요. 네. 난 내가 지금 내 일을 하면서 내 능력을 과연 어느 정도로 빨리 나는 내 능력을 키우고 싶은데 뭐 맨날 일만 하면은 그게 또 어려울 수도 있고 자기가 찾아서 하지 않는 이상 특히나 중소기업에서는 어렵잖아요. 네. 근데 그게 좀 스트레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보면서 기특해. 기특해. 수평적인 직장 문화가 좀 좋은 것 같지만 이거는 현실적으로 많이 어려운 것 같기도 해요. 이런 회사가 진짜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게 아니더라도 뭐 회사 내에서 호칭을 뭐 팀장님, 부장님 막 아니면 바로 상사여도 바로 내 사수여도 막 무슨 님 이렇게 부르는 것보다는 그 직급을 빼고 부르는 게 좀 더 편안한 회사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인간관계 스트레스 에도 조금 영향이 되어서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대기업에서의 그런 경쟁하는 분위기보다는 조금 더 단결력이 있는 분위기가 되면 좀 더 편하게 회사를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칼퇴근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처음부터 계속 칼퇴근. 네, 끝나고 이렇게 자기만의 시간을 갖출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헬스도 할 수 있고 친구도 만날 수 있고 회사에 헬스장에 있으면 끝나고 칼퇴하고 헬스하러 집 가고 회사 가는 맛이 있는 거 회사 가는 맛이 갈맛 나는 헬스하러 가고 네. 저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기특한 사람이 되고자 일을 통해 가치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서 그냥 단순한 면접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어서 네.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보고 느끼는 게 많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는 여자잖아요. 그래서 네. 복지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네. 출산휴가나 뭐 그런 복지 정책이 잘 수립되어 있는, 물론 요즘 기업들은 복지가 되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걸 이제 눈치를 보면서 할 수 있냐, 그게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분위기가 잘 형성되어 있는 그런 회사에 취직하고 싶습니다. 혹시 저는 전문가의 의견을 좀 전문가스러운 대답. 밥을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은 진짜 기대가 이게 너무 컸어. 전문가가 가장 중요한 밥. 저는 진짜 밥이 정말 되게 중요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죠. 밥심이죠. 네. 밥심으로 일하는 거죠. 네, 근데 이게 뭐 이제 밥을 주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정해져 있는 거를 또 주니까 더 이상 뭐 이런 거 뭘 먹을까 생각할 필요도 없고 그냥 먹을 수가 있으니까. 네, 저녁 행복. 주면 야근도 가능. 저는 밥만 주면 다 됩니다. 저는 이제 뭘 하자고 제안이 들어오면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게 밥 주냐는 거예요. 진짜로. 진심. 밥 주면 골프도 칠 수 있어요? 사진 있고. 월화수목 금토일. 사람이 되게 단순해요. 사람이. 네. 그러다가 막 옆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죽을 것 같은데 열심히 하고 있네 이러면 또 막 네 열심히 하고 있어. 다루기 되게 쉬운 사람이네요. 쉬운 남자. 장차 현호 씨의 상사가 될 분은 이 프로그램을 보시고 이용해 먹고 맨날 칭찬하고 밥 주고 그러고. 네, 대륙을 뒤흔들고 세계로 뻗어나가는 중국 기업들 심층적으로 낱낱이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네. 요즘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전자기기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네. 뭐 예전에는 쓰지도 필요하지도 않았지만 이제는 필요해지고 편한 것들이 참 많거든요. 예를 들면 공기청정기나 빨래 건조기 같은 것들이죠. 맞아요. 이게 예전에는 뭐 환기시킬 때는 자연스럽게 창문을 열면 됐고 네. 빨래는 건조대에 넣는 게 당연했는데 이게 또 미세먼지 때문에 맘껏 창문을 열 수 없는 환경이 돼서 이런 가전제품이 이제는 거의 뭐 필수처럼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고 가만 보면 전자제품들의 기능이 점점 사분화되는 것 같기도 해요. 네, 이게 예전에는 뭐 믹서기 하나면 됐는데 요즘에는 뭐 착즙기에 블렌더에 얼음 믹서기에 뭐 핸드 믹서기 이런 게
정말 다양하게 나오더라고요. 네, 남규 씨 되게 잘하시네요. 이런 거에 관심이 좀 많으신가요? 이게 또 집돌이로 살다 보니까 집에 이런 게 좀 하나씩 늘어갈 때마다 뭔가 뿌듯한 그런 기분도 있고요. 네. 이게 검색을 하다 보니까 정말 비슷하면서도 다른 기기들이 많다 이런 걸 느끼게 됐는데 중국에도 좀 이런 현상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럼 중국도 이제 중국 가전제품 매장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다양해지고 있는지는 샤오미의 행보만 봐도 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요새 샤오미 되게 핫한 제품이 미 에어라고 중국도 요새 미세먼지 이슈가 너무 커지니까 공기청정기까지 또 만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얘도 또 가성비 깡패로 알려져 있죠. 역시 샤오미네요. 네. 저희와 PPL은 전혀 아닙니다. 아닙니다. 뭔가 불편하다 싶고 뭔가 필요하다 싶어서 검색을 해보면 없는 기기가 없는 요즘 이 네. 중국의 가전제품 시장에는 어떤 기업들이 주목을 받고 있고 또 어떤 흐름으로 발전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먼저 우리나라를 보면 우리나라에도 정말 많은 가전제품들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밥솥 하면은 뭐 쿠쿠, 쿠첸 이렇게 딱 떠오르기도 하고 세탁기나 냉장고 하면 뭐 삼성이다, LG다 LG? 바로 이렇게 대표적인 네. 브랜드들이 떠오르고는 하는데 중국도 좀 이런 딱 떠오르는 그런 게 있나요? 완전 있어요. 에어컨 하면 거리, 그죠? 네, 세탁기 하면 하이얼, 그다음에 냉장고 해도 하이얼, 네, 이렇게 딱딱 떠오르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네. 이 자국 브랜드에 대한 중국인들의 선호도는 어떤 편인가요? 긍정적인 것 같기는 해요. 뭐 특히 하이얼이나 거리 같은 경우는 이미 좀 특정된 제품의 뭔가 신뢰도 그리고 튼튼함 그리고 AS가 아무래도 국내면은 조금 더 편하다라는 인식이 있고요. 또 대신에 해외 제품에 관해서는 약간 미엔즈를 조금 차리는 체면 차리는 분들이 조금 더 그런 브랜딩을 많이 보는 것 같기는 해요. 네. 자, 이런 흐름이 있는 가운데 중국 제품들이 세계적으로 공식적인 인정을 받은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세계 3대 가전 전시회 중 한 곳에서 중국 제품들이 말 그대로 주름을 또 잡았다고 합니다. 네. 세계 3대 가전 전시회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요. 네. 미국의 라스베거스에서 열리는 CES, 그리고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전 세계 세계 이동통신과 휴대전화 제조사들이 참가하는 MWC, 그리고 독일의 베를린에서 열리는 IFA인데요. 네. 자, 이 세 곳 중에서 바로 유럽 최대 디지털 오디오 비디오 멀티미디어 전시회인 IFA에서 작년에 중국 기업들이 선보인 제품들이 참가한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에 충분했다 이런 평이 있습니다. 네, 게다가 참가 기업 1,600여 개 가운데 약 40%인 650여 개가 중국 업체였다고 하고요. 와. 이 상향 평준화된 중국의 제품들에 모두가 놀랐다고 합니다. 네, 지금 나오는 뭐 수치들만 봐도 중국의 이 제품들이, 이 기기들이 정말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이 팍팍 드는데요. 무엇보다 가성비 갑 제품들이 많이 탄생을 하고 있어서 대륙의 실수라고 불리는 아이템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네, 이렇게 들어보니까 중국 제품들이 전체적으로 상향 평준화됐다 이런 느낌이 확 오는데 자, 바로 이런 흐름을 만들고 이끌어가는 기업들은 어떤 기업들인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키워드 하나. 중국 백색 가전의 1인자 하이얼입니다. 방금 말씀 주셨던 그 박람회에서 가장 큰 두각을 드러낸 기업이 바로 하이얼인데요. 네. 중국 가전 브랜드에서는 14년째 1위를 놓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네. 하이얼은 처음 출범할 당시인 1984년에 산둥성 칭다오에서 냉장고를 만드는 회사였는데요. 네. 그로부터 3년 뒤 서독의 한 기업과 기술 제휴를 맺으면서 사명을 하이얼로 바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하이얼은 어떤 뜻이 있는 건가요? higher 하면 higher 영어. 높다? higher, 높게, 그렇죠. 더 높게, 더 강한 이런 뜻이라서 가전제품으로서는 굉장히 내구성도 강한 그런 느낌을 가지는 이름을 가진 거죠. 네. 너무 잘 지었네요. 그쵸. 이름만큼이나 중국 내에서의 아주 입지도 탄탄한 그룹 중에 하나인데요. 냉장고 세탁기는 거의 뭐 하이얼로 대동단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렇게 중국이 정수기 시장이 되게 커요. 중국이 이렇게 석회가 나오는 그 물이 나오는 데가 많기 때문에 근데 정수기도 그냥 하이얼입니다. 네. 자, 이렇게 지금의 하이얼을 만들어준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어서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1996년에 중국 쓰촨성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자, 하이얼 세탁기를 구입한 한 농민이 세탁기 배수관이 너무 자주 막힌다 이렇게 하이얼에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희한하게 이 지역에서만 유난히 이런 불만이 많이 접수가 돼서 하이얼이 직접 조사를 해봤더니 이 농민들이 세탁기로 뭐 고구마나 감자 같은 야채를 씻고 있었던 거죠.
네, 보통은 이런 고객들을 블랙 컨슈머라고 했겠지만 그런데 하이얼의 태도는 달랐습니다. 네. 아무리 설명을 해도 농민들이 자신의 말을 들을 것 같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고요? 아예 고구마 씻는 기계를 만들어서 출시를 했습니다. 네, 자 이게 바로 지금의 하이얼을 만들어준 정신이 아닐까 싶은데요. 2년 만에 완성된 이 세탁기는 고구마뿐만 아니라 조개까지도 씻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드라마 같네요. 네. 네, 조금의 어떤 기회도 놓치지 않는 것 같은데 방금 남규 씨가 하이얼 정신이라고 하셨는데요. 이것을 뒷받침해주는 또 다른 일화가 있다고 합니다. 하이얼의 냉장고가 유명해질 무렵인 1980년 당시 냉장고 한 대 가격이 중국 회사원의 월급의 20배 정도였다고 해요. 네, 소비자가 이제 주문을 한 후에 물건을 받으려면 반년은 넘게 기다려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인기가 되게 많았다고 하는데요. 회사가 되게 잘 나가고 인기가 많아지면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통은 목 뻣뻣하게 딱 들고 그쵸. 기다려 뭐 이렇게 했었을 텐데 갑질 논란도 많잖아요. 근데 이 장루이민 회장은 그 반대였다고 합니다. 오히려 자꾸만 불량이 나오는 이 자사 냉장고를 그 비싼 냉장고를 무려 냉장고를 직원들이 다 보는 앞에서 76대나 부셔버렸다고 해요. 아이고. 이게 품질 혁신을 위한 대목이 아주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네. 또 어쨌든 이 일로 확실히 품질 개혁이 굉장히 많이 됐다고 하는데요. 이를 계기로 약 10년 후부터는 세탁기, TV 등 냉장고 이외의 가전제품을 생산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하이얼과 늘 라이벌 관계로 묶이는 기업이 있다고 합니다. 삼성과 LG, LG와 삼성의 관계일까요? 두 번째 키워드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키워드 둘, 영원한 라이벌, 메이디입니다. 메이디 되게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네. 뭐 종합 가전 업체인데요. 냉장고와 세탁기 분야에서 지금 굉장히 치열한 경쟁 중입니다. 네. 자, 메이디는 2004년에 냉장고 세탁기 분야로 뛰어들었는데 그땐 이미 하이얼의 냉장고와 세탁기가 시중을 좀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좀 명함을 내밀었을까요? 네, 시장에 뛰어들자마자 이렇게 진공청소기처럼 인수합병을 이렇게 쫙쫙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요. 도시바, 화림그룹, 룽스다그룹 등 크고 작은 가전업체들이 인수하면서 몸집을 키웠습니다. 네, 근데 몸집 크기로 밀어붙이면 뭐 장사 있겠습니까? 그렇죠. 네, 메이디는 인수한 기업들을 통해 제품을 생산하면서 저가로 제품을 공급하는 방식을 취했다고 하고요. 중국 국내 시장 점유율을 보면 아직은 하이얼이 1등이지만 글로벌 시장에서는 메이디의 인기가 더 앞서가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럼 이제 뭐 한경 씨 같은 경우에는 하이얼이나 메이디 이 제품을 실제로 사용해봤는지 만약 해봤다면 어떤 브랜드를 재구매할지 솔직하게 의견 부탁드립니다. 그래요. 되게 솔직하게. 네. 근데 제가 분류를 조금 해보자면 하이얼은 큰 가전 제품, 벽걸이 TV, 뭐 냉장고, 뭐 약간 이런 큰 느낌이라면 메이디는 좀 작은 뭐 온수기나 좀 작은 벽걸이 에어컨 이런 걸로 좀 나눌 수 있다라는 우문현답을 드리면서 잘 피해가네요. 잘 피해가셨네요. 네. 자, 이렇게 하이얼과 메이디는 백색 가전 분야에서 계속 경쟁을 벌여왔는데요. 네. 작년 매출을 보면 메이디가 껑충 뛰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있다고요? 네. 자, 이게 보니까 냉장고와 에어컨 등으로 지난 한 해 동안 메이디의 매출이 큰 폭으로 성장을 하긴 했는데 네. 갑자기 전 세계적으로 조명을 받은 이유가 또 바로 로봇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메이디는 작년 1월 세계 4대 산업용 로봇 업체죠. 쿠카 인수를 시작으로 해서 이스라엘 로봇 자동차 업체 그리고 서브트로닉스를 이어서 인수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사업에 좀 집중하려는 건지 모두 예측이 가능하시지 않으세요? 네. 자, 이렇게 하이얼과 메이디가 중국 가전제품 시장의 투탑으로 자리매김을 하는 동안 그 틈새 시장을 노리고 있는 기업이 있다고 하는데요. 마지막 키워드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 셋. 사장님이 열리라는 거리 전기입니다. 어느 기업보다 사장님이 굉장히 유명한 기업이죠. 중국에서 가장 유명하고 또 중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기업이니 바로 거리 전기의 동민주 회장입니다. 네. 이분은 국유기업에서 행정직을 하면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매우 평범하게 살고 있었는데요. 동민주 사장이 36살이 되던 해에 그리고 아이가 2살이 되던 해에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네. 자, 그야말로 좌절할 새도 없었던 건데요. 아이와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신생 에어컨 기업인 거리전기의 영업사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이곳에서 엄청난 영업 수완을 발휘를 해서 2년 뒤에는 혼자
이 기업 매출의 8분의 1을 담당하면서 모두의 인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 게다가 당시 중국에서는 물건을 먼저 납품을 하고요. 판매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다음에 대금을 정산하는 방식이 관행처럼 굳어져 있었다고 하는데요. 입사 4년 만에 영업이사 자리에 오른 동민주는 이 밀린 미수금 60억 원을 받아냈고요. 앞으로 돈을 먼저 받기 전까지는 제품을 납품하지 않는 정책을 펼쳤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단계를 하나 올라가면서 승진을 했고 입사 11년 만인 2001년에는 동민주가 사장 자리에까지 앉게 되는데요. 이렇게 한 단계 성장한 동민주의 모습을 보고 많은 중국 사람들이 존경하는 인물로까지 올라가게 된 거죠. 네, 시장에는 이미 정말 수많은 거대 전자제품 기업들이 있었는데요. 동민주 회장이 사장 자리에 앉고 나서부터는 매출이 무려 6배 증가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역시 철의 여인이라는 수식어가 아깝지 않은 너무 잘 어울리는 동민주 회장입니다. 자, 이 동민주 사장 같은 경우에는 제품 성능에 사활을 건다고 하는데요. 이제 다른 경쟁 업체들이 마케팅 비용의 이제 지출을 5%에서 20%로 늘릴 때 거리 전기는 1% 미만으로 줄였습니다. 대신에 연구 비용은 또 아끼지 않고 팍팍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런 신념과 뚝심이 있었기 때문에 거리 전기가 지금의 자리까지 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 기대되는 기업이었습니다. 네. 제가 또 덧붙여서 조금 조사를 더 해봤는데 중국에서 이렇게 좋다고 하는데 그럼 한국에서는 구해볼 수 없을까라는 생각을 맞아요. 시작으로 한번 궁금했었어요. 둘러봤더니 안녕 하는 마트 있잖아요. 네. 그 영어로 인사하는 마트. 그 마트에서 하이얼의 제품을 팔고 있더라고요. 근데 가격대가 정말 대단합니다. 벽걸이 에어컨이 50만 원대. 50만 원대. 보통 한 90만 원에서 100만 원대거든요. 그리고 냉장고는 심지어 30만 원대에서 비싼 게 80만 원. 그리고 또 TV가 25만 원에서부터 80만 원. 그러니까 거의 한국 제품의 반값인데 디자인은 그냥 깔끔한 정석이라서 한국에서 자취하시는 분들이라면 하이얼 제품을 사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는 거리 전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덧붙이려고 하는데요. 이 거리 전기는 중국 내수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인지도까지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고요. 에어컨 품목에서만큼은 뭐 기술력 인정받는 거는 물론이고 아까 마케팅비 아껴서 R&D에 투자한다는 이 기업의 운영 방식까지도 세계 시장의 롤모델이 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오늘은 저희가 중국을 대표하는 전자제품 기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게 단순히 몸집만 커지는 게 아니라 내실을 더해가는 모습을 보니까 앞으로가 어떻게 더 성장할지 기대가 되고 세계 시장에서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지 더 기대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전자제품 고를 때 중국의 전자제품 브랜드들도 한번 고려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의 중국 기업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차이나코드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再见，拜拜。